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서예교실 한글서예 강의를 맡은 청량 이은숙입니다. 이제 상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삼강은 궁체를 시작할 건데, 궁체는 판본체하고 다르게 판본체는 역입을 해서 회봉을 했지만, 역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장봉이라고 합니다. 장봉은 뭐냐면, 장봉은 봉을 감췄다 해서 장봉이에요. 끄트머리를 감춰서 나와서 이렇게 장봉인데, 궁체는 노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봉이 뭐냐면 이슬 노자의 끄트머리 봉자인데, 이슬같이 살포시 내려앉는다 해서 노봉이에요. 장봉은 봉을 감춰서 끄트머리가 보이지 않는 거. 반대로 노봉은 끄트머리가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끄트머리를 뾰족하게 노출. 그래서 탁 대자마자 세워서 판본체의 수평하고는 달리 오히려 치켜 올라갔지요. 이것은 한문에서는 전서와 예서를 필의를 판본체는 땄지만, 궁체에서는 해서의 필법을 땄기 때문에 해서도 이렇게 치켜 올라가듯이 우리 궁체도 치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궁체 옆으로 긋기가 노봉으로 시작해서 탁 세우면서 이렇게 되는데, 각도는 45도 각도. 우리가 이걸 90도라고 봤을 때 45도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45도는 우리가 그 예술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 수학적 개념은 여기에 이제 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전달을 해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숫자를 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45도 각도, 여기도 45도 각도로 눕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횡액은 이렇게 각도만큼 이렇게 올라가 주고요. 그래서 옆으로 긋기를 이렇게 했다면, 내려긋기 역시 똑같이 노봉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노봉은 쉽게 말해서 이제 생각하실 때 노봉 그러면은 이슬 노자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박같이 이렇게 우악스럽게 오는 게 아니고, 노봉은 그 이슬이 살포시 내려앉는다 해서 붓을 살포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살포시 놨다가 딱 과봉 잡아주고, 끝을 아주 뾰족하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봉을 안 잡았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노봉은 잘했어요. 붓을 안 모아줬어요. 과봉을 안 잡아주고 뺐더니 끝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과봉을 안 해줬을 때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증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빼냐면, 끄트머리 빼긴 빼야 되겠고, 그래서 안 빠지니까 끝을 싹 후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씨는 우리가 전에 조선시대 때는 필기 도구가 붓이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거보다 더 작은 세필을 썼을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자료 남은 걸 보면 끄트머리를 아주 후려서 뺀 것이 있는데, 그걸 갖고 우리 지금 큰 붓으로 지금 몇 배가 되는 그 큰 붓을 사용하면서 이 끝을 이렇게 뺀다? 이것은 이제 기가 여기에서 흐트러지는 거죠. 여기까지 기를 모았다가 끝에 와서 기를 흐트러지게 하는 현상이 이런 데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과봉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과봉, 붓을 모아준다는 거죠. 붓이 들어갈 때는 이미 그 넓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붓이 흐트러져서 들어가는 것을 한데 모아준다는 거죠. 쌀과자 해가지고 봉을 이렇게 흐트러진 것을 싸면서 이렇게 오므리고, 그 다음에 다음 획을 그으면서 왔을 때는 아주 짱짱한 획이 나오죠. 이럴 때에 우리가 힘 있는 근력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려긋기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한글에서 보면은
내려긋기가 우측을 맞추기 때문에 내려긋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옆으로 긋기도 어렵지만 내려긋기가 우측을 맞추기 때문에 1mm라도 틀리면 우리는 글씨가 쭉 써놓고 한 획만 삐뚤어졌다, 1mm가 삐뚤어졌다, 금방 표시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긋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여기도 45도 각도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은 아주 모아서 왼쪽으로 뽑아주는데 이 꼬리가 이렇게 길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은 모음에 점 하나씩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과봉, 이것은 내려긋기의 점인데 이 점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옆으로 긋기 회봉에서 온 거죠. 여기에서 이 획은 이걸 갖다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가볍게 접히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굵게 왔는데 모양은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중심은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면 점이라는 것은 수평이었을 때 위로 올라간 거 밑으로 내려온 거를 같이 써준다고 중심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야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야자를 이렇게 같이 써줬을 때 여기가 붙게 되죠.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게 되는데 야자일 때는 획을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이 안쪽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하나는 위쪽, 하나는 밑에 쪽. 그래서 등분을 보면은 여기에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자는 어디에 기준을 뒀냐면 이 내려긋기에 옆으로 긋기에 앞머리, 요 앞머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앞머리를 붙이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앞머리는 기필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필이 길게 들어가면 항상 이 앞에는 자음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길어지면 여기에 공간이 뜨기 때문에 글씨가 굉장히 간격이 넓어지면서 그 산만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짧게 해주는 거 항상 자음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는 옆으로 긋기 내려긋기 하고 관계없이 처음 생기는 획인데 위쪽으로 살짝 중봉으로 밀어주고 밑에 쪽으로 살짝 밀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준을 둘 때 3등분을 이렇게 기준을 뒀는데 아까 야자와 같이 야자에도 요 간격 안에가 편해야 된다고 그랬듯이 이 안에도 편안하면서 이 시작보다 여기가 오므러지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므러지지 않고 여기가 조금 넓어진다는 거. 그러면 모음은 자음은 어디에 오냐면 이 공간에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간에 자음이 들어갈 자리. 그 자리는 3분의 1 정도의 자음이 들어가게 되지요. 오자. 이 오자는 내려긋기 머리를 이렇게 짧게 해준 거예요. 내려긋기 머리가 이렇게 길다면 이렇게 길었지요. 근데 여기에 아까 어자와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이거 같이 길으면 우리 자음하고 공간이 뜨기 때문에 이 길이를 짧게 해줬다는 거. 그리고 오자는 기준을 어디에 뒀냐면 내려긋기의 머리하고 이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자는 오자하고 한 획만 더 보태면 되죠. 그래서 옆으로 긋기 올라간 만큼 여기도 획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 네, 요 위치가 자음이 올라가는 위치죠. 이렇게. 그래서 역시 여기도 3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는
횡액이 이렇게 균형을 잡히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우자가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끼르면 불안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판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을 잡고 내려오는데 여기는 3분의 2 위치에 내려걷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약간이라도 삐뚤어졌다, 내려걷기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획 자체가 전체 글씨가 삐뚤어져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내려긋기를, 옆구부리 긋기도 중요하지만 내려긋기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꼬리를 너무 아까 같이 이렇게 해서 싹 뺀다. 그러면 여기는 더 불안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회봉을 해주는 게 좋죠. 자, 그러면 U자도 우자에 한 획만 올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등분. 요 획은 같은 위치지만 내려긋기하고 똑같은데 방향만 살짝 이렇게 빼면서 중봉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끝까지 중봉으로 붓을 세워서 중봉으로. 그래서 여기 깊이를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